63세 동창은 연금 250만 원을 받는데 나는 왜 80만 원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숫자의 비교가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의 세월에 대한 회한이자 앞으로 남은 수십 년의 미래에 대한 불안 그 자체입니다. 오늘 우리는 같은 시대를 살아왔지만 전혀 다른 노후를 맞이하게 된 두 친구의 이야기를 통해 이 엄청난 차이를 만든 결정적인 이유들을 파헤쳐 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연금 통장에서 매달 수십만 원이 조용히 사라지고 있을지 모를 그 구멍을 막을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성 씨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63세인 그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중소기업에서 20년 가까이 청춘을 바쳤지만 40대 후반에 맞은 IMF 외환위기의 칼바람을 피하지 못하고 회사를 나와야 했습니다. 그 후 작은 가게를 차려 쉴 틈 없이 일했지만 경기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고 특히 가장 힘들었던 5년 동안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제대로 챙겨 내지 못했습니다. 당시 그의 머릿속에는 나중에 여유 생기면 내면 되겠지? 몇 년 빠진다고 큰 차이 있겠어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경력이 단절된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라도 납부의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추후 납부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은 까맣게 몰랐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었을 때 그에게 날아온 연금 통지서에 찍힌 금액은 월 80만 원. 그의 총 가입 기간은 안타깝게도 18년에 그쳐 있었습니다. 최근 한 통계에 따르면 가입 기간이 10년에서 19년 사이인 수급자의 월 평균 수령액은 44만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재성 씨의 80만 원은 그 구간에서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닌 셈입니다. 하지만 그를 더욱 허탈하게 만든 것은 다른 사실이었습니다. 한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2025년 기준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액이 약 76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보험료 한 푼 내지 않은 생계급여와 수십 년간 꼬박꼬박 보험료를 낸 자신의 연금이 별 차이가 없다는 사실 앞에서 그는 깊은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보낸 세월의 가치가 고작 이것밖에 되지 않는단 말인가. 반면 그의 오랜 친구 김민준 씨의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그 역시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한 직장에서 꾸준히 근무하며 30년 넘게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했습니다. 이것이 두 사람의 연금액 차이를 만든 가장 기본적인 토대였습니다. 실제로 관련 통계를 보면 가입 기간이 20년을 넘어서는 순간 월 평균 수령액은 112만 원을 훌쩍 넘어서며 전체 평균을 크게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운명을 결정적으로 가른 것은 퇴직 후의 선택이었습니다. 김민준 씨는 퇴직 후에도 건강했고 아파트 경비직이라는 작은 소일거리가 생겨 당장 연금이 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연히 신문 기사에서 연기연금이라는 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고민 끝에 그는 연금 수령 시점을 5년 뒤로 미루는 신청을 했습니다. 당장의 수입은 줄어들지만 1년에 7.2%씩 연금액이 복리로 늘어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5년 후 그는 원래 받을 연금액보다 무려 36%나 증액된 250만 원을 평생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평생 전업주부였지만 김민준 씨는 아내의 노후를 위해 20대 시절부터 임의가입 제도를 통해 소액이라도 꾸준히 아내의 이름으로 연금을 부어주었습니다. 그 작은 실천이 쌓여 이제 부부는 합산 300만 원이 넘는 연금으로 돈 걱정 없이 여행을 다니는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두 사람의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나 다른 노후를 맞이한 두 친구의 현실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좌절하거나 남을 탓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비극과 희극을 가른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볼 차례입니다. 이들의 운명을 가른 결정적 요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가입 기간이라는 절대적인 힘입니다.
두 사례에서 명확히 드러나듯 월 소득이 얼마였느냐 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바로 얼마나 오래 부었느냐입니다. 10년과 20년, 20년과 30년의 차이는 단순히 연금액이 2배, 3배가 되는 산술적인 차이를 넘어 노후의 품격과 삶의 질 자체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바꿔놓습니다. 둘째, 제도 활용 능력의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재성 씨는 추후 납부를 몰라서 기회를 놓쳤고 김민준 씨는 연기연금과 임의가입이라는 제도를 아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국민연금에는 이처럼 가입 기간을 합법적으로 늘리거나 연금액을 불릴 수 있는 여러 장치가 숨어 있습니다. 결국 아는 사람만 혜택을 보는 이 정보 격차가 수십 년 뒤에는 회복할 수 없는 자산 격차로 이어진 것입니다. 셋째, 납입액, 즉 소득 수준의 영향입니다. 물론 같은 기간을 납부했더라도 소득 100만 원인 사람이 내는 보험료와 소득 300만 원인 사람이 내는 보험료가 다르니 나중에 받는 연금액도 달라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요인에 비하면 영향력이 훨씬 작다는 사실입니다. 많이 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 꾸준히 그리고 오래 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과거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다가올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내 연금을 살리고 단 10만 원이라도 더 늘릴 수 있는 현실적인 행동 계획 4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 지금 바로 내 연금부터 정확히 진단하십시오.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스마트폰을 꺼내 내 곁에 국민연금이라는 앱을 설치하거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십시오. 나의 예상 연금액이 얼마인지, 총 가입 기간은 며칠인지, 혹시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비어있는 기간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단계, 당신의 비어있는 가입 기간을 어떻게든 채우십시오. 확인 결과 과거 실직이나 사업 중단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이 있다면 추후 납부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또한 과거에 어쩔 수 없이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았던 경험이 있다면 소정의 이자를 더해 반납하고 가입 기간을 그대로 되살리는 반납 제도라는 강력한 무기도 있습니다. 3단계, 가입 기간을 억지로라도 늘리십시오. 만 60세가 되었지만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했거나 연금액이 너무 적어 아쉽다면 이미 계속 가입을 통해 65세까지 보험료를 더 낼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이미 가입을 통해 스스로의 연금을 만들도록 돕는 것이 그 어떤 비싼 선물보다 값진 노후 대비책이 될 것입니다. 4단계, 받는 시점을 늦추는 용기를 내십시오. 만약 퇴직 후 1년, 아니 단 6개월이라도 버틸 수 있는 다른 소득이 있다면 연기연금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1년을 늦출 때마다 연금액이 7.2%씩 늘어납니다. 이것은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그 어떤 금융상품으로도 얻기 힘든,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보장되는 확정 고수익 투자와 같습니다. 옆집 친구의 풍족한 노후, 동창의 여유로운 연금액을 더 이상 부러워하며 시간을 보내지 마십시오. 그들의 통장에 찍히는 숫자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정보와 귀찮음을 이겨낸 작은 실천이 숨어 있을 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4가지 방법이 누군가에게는 이미 늦어버린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남은 희망의 동아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영상이 끝나고 바로 나의 연금 기록을 들여다보는 그 작은 행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선택을 후회할 수는 있지만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금을 수령할 미래는 오늘의 선택과 행동으로 아직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의 노후는 당신의 마지막 용기 있는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시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혜가 모여 우리 모두의 노후를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